이 기자회견은 ICJ 추진위원회 이용수 할머니를 위원장으로 모시고 있는 ICJ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이 기자회견은 녹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녹화가 된 이후에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유튜브 채널, 그리고 교육과 배상을 위한 위안부 행동 케어의 유튜브 채널 두 군데에 올라갈 예정이고, 나중에 링크를 모든 기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을 받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모든 소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자회견을 영국의 채널4라는 방송국에서 마침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던 중이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을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할 것임을 미리 공지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의 서혁수 대표님으로부터 그간의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날 이용수 할머니 모시고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첫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할머니 활동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이렇게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까이는 4월 14일 날 저희들이 스가 총리에게 전달하는 서한을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고 저희들이 2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또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할머니가 하셨던 여러 가지 활동들은 너무 다양해서 어느 정도까지 정리를 해야 될지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께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대면 접촉이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할머니께서 전하신 말씀이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메시지를 국내외에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면 또 대면 방문을 하시는 어떤 국내외 어떤 손님에게도 저 할머니가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다 소개해드리기는 오늘은 시간적 제한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이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이 파일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채널4에서 촬영 중인 다큐멘터리에도 지금 할머니가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할머니의 활동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이용수입니다. 2021년도 벌써 11월이 가까워지면서 날씨도 무척 추워지고 있습니다. 해결된 건 하나도 없이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는 동안 올해만 새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2월에 저는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문제 해결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안부 문제를 해부해 달라고 대통령님께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11월이 다 되어 가도록 청와대도 외교부도 여성가족부도 인권위원회도 국회도 갔다 묻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대통령님은 취임 초부터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초에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해 2015년도에 졸속 합의를 국가 간의 합의로 인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도리어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1993년 발표한 고노다마도 무시하면서 해외에서는 하버드 대학 교수 같은 학자들을 동원해서 엄연한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산 증인이 두 눈을 뜨고 살아 있는데도 이러니 우리가 다 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단장이라도 국제사법재판소로 달려가고 싶지만 일본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못 간다면 일본의 동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엔의 고문방지 협약이라는 국제 조약이 있고 고문방지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은 국제사회에 망언을 퍼뜨리면서 저희의 명예와 역사적 진실을 지금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요. 고문방지 협약의 위반입니다. 우리 한국의 피해자들뿐 아니라 전 세계 피해자들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위안부 문제를 가져가서 일본이 위안소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것은 전 범죄였고 반인류 범죄였다는 명백한 판단을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코로나 대응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잘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안부 문제만큼은 전혀 진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크게 후퇴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해결할 때입니다.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제 발걸음이 더 느려지기 전에 저의 아침에 제 숨소리가 더 찾아지기 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주세요. 저와 손잡고 고문방지위원으로 가주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돈으로 만든 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명예회복이 우선입니다. 대통령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부는 돈이면 전부인 줄 압니다. 툭하면 돈으로 해결했다 하는데 죄를 인정하지 또 않고 던져주는 기만적인 그 돈은 우리에게는 비상입니다. 그약입니다. 국민기금이 바로 기만적인 돈이었고 하회치유재단도 기만적인 기금이었습니다. 그런 돈으로 대한민국의 내에 역사관을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제사회에서는 명백한 입장이 나와야 일본의 교육도 달라지고 후대들도 정확한 역사를 배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아시아 전 세계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전 세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임기 마치시기 전에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딛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용수는 문재인 대통령님 손을 잡고 고문 방지 꼭 가십시다. 제가 수입이 붙어 있는 말로 저는 다 싫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저 손을 꼭 잡고 고문 방지 위원회에 빨리 갑시다. 저 눈물로 호소합니다.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꼭 이것만은 들어주세요. 저는 위안부가 만들어져서 세계에서 지켜보는 위안부입니다. 이 위안부라는 말이 너무너무 한평생 살아오면서 눈물로 한숨으로 이제는 숨쉬기도 곤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늦었습니다만은 빨리 문재인 대통령의 손잡고 고문방지위원회에 가십시다. 꼭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영부인님 또 여자분이십니다.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피해를 회복해야 됩니다. 세계의
위안부가 많습니다. 이분들 명예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후대도 또 세계에서도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대답해 주세요. 왜 못합니까? 대답해 주세요.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문재인 대통령님 꼭 이 고문방지위원회 꼭 문재인 대통령님 손잡고 꼭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는 안 잊겠습니다. 이 말을 문재인 대통령님이 꼭 하시도록 저는 하루 종일 아침 저녁으로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걸 부르겠습니다. 대통령님 아시겠죠? 꼭 해주세요. 저희들뿐 아닙니다. 대한민국 일입니다. 대한민국 역사 일입니다. 꼭 해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문 대통령님 꼭 해주세요. 꼭 답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세대 법학연구원의 신희석입니다. 방금 이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유엔 고문방지 협약 그리고 이제 고문방지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여러분 이제 채팅창에 이제 보도 자료들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첨부 자료 파일이 있을 텐데 이제 그 파일 내용에 이제 이 고문방지 협약에 대한 이제 좀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파일 보시면은 이제 유엔 고문방지 협약을 통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고문방지 협약은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엔의 국제인권조약입니다. 1984년에 이제 처음 체결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1995년, 일본은 이제 1999년에 이제 각각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다 이제 고문방지 협약의 당사국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일 먼저 궁금해하실 게 그렇다면 과연 이제 이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전쟁 중에 입었던 피해가 고문방지 협약에서 말하는 고문에 해당이 되는지 이제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그 자료 2번에 한번 보시면은 그 고문방지 협약 1조 1항에서 제일 먼저 이제 고문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이제 공무원이나 그 밖에 공무원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 동의, 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이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 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이제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이제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 부분 중에서 이제 이 위안부 제도가 일본 관원, 이제 일본 정부의 그런 지시하에서 일본 관원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시를 받았던 그 민간 업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이런 이제 그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대부분 동의하실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이제 이제 고문의 목적이 사실은 이제 걸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위안부 제도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일본군 당국의 요청으로 위안소가 설치 운영이 되었는데 이런 이제 그 고문 그런 면에서 일단 공무원들이 했다는 게 이걸 이해하실 건데 그 이제 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에서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이제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과거에 이제 그 90년대 보스니아 내전에서 그 여성들이 이제 보스니아 여성들이 세르비아 민병대원들한테 이제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고문 피해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것도 전시에 이제 특정 민족이나 여성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그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그
이런 성과 그리고 이제 민족에 근거를 한 그러한 그런 차별적인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고문에 해당된다는 이제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위안소에서 이제 일본 군인들이 그 위안부 피해자들이 저항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성행위를 강요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이나 그 피해자들한테 협박 강요를 했던 것도 역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위안소에서 이제 그 신체에 구금된 이런 그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이제 도주하려던 아니면 이제 도망을 시도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굉장히 잔인하게 이제 일본 군인에서 이제 그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도망치다 잡히면은 뭐 전기고문을 한다거나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그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입었던 피해가 이런 고문방지 협약에서 얘기하는 고문에 해당이 된다. 는 이제 그런 근거를 충분히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런 이제 그 3페이지 보시면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서는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에서 이런 이제 고문방지 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정기 보고서를 이제 심사를 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제 권고들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위안부 피해가 그런 이제 고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은 고문방지위원회에서는 이제 이런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이제 위원회에 다룰 수 있는 이제 그런 근거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위안부 피해를 다뤘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제 위원회에서도 이제 이런 위안부 피해가 고문에 해당됐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3페이지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그렇다면 이제 유엔 방지 협약에서 이런 이제 유엔 방지 협약은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은 고문을 근절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조약인데 여기서 이제 그 협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특히 이제 가해자 책임과 피해자 구제에 관련 규정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면은 그 여기 나와 있는 규정들이 그동안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해왔던 7가지 사항들, 그러니까 진상규명 그리고 전쟁 범죄 인정,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그 공식 사죄와 가해자 책임 인정, 규명,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분들에 대한 배상, 그리고 역사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모와 이제 그 기념관, 사료관 건립 이런 내용들에도 부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그 문항에서 그 밑에 이제 조문별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협약 2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고문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이제 각 당사국들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문방지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그 적절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도 협약 2조에서 말하는 이제 고문방지 의무 위반된다라는 이제 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협약 제4조에서는 그런 이제 고문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런 고문 행위들이 적절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라고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문방지협약 12조 같은 경우에는 그 관할 내에서 이런 이제 그 고문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고 공평하게 조사를 하도록 이제 그런 또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협약 제13조에서는 그 역시 관할 영토 내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런 이제 지적이 있으면은 피해자의 지적이 있으면은 이에 대해서 역시 신속하고 공평하게 수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14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피해자들이 구제를 위한 그런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문 피해자분들이 이제 구제를 받고 그리고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 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실효적인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14조에 관련해서 유엔 그 고문방지위원회에서는 그 일반 논평 3호에서 그 고문 효과의 계속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구제, 배상, 재활을 박탈하는 시효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이제 해석을 하였고, 또한 이제 법으로 허용되거나 사실상 존재하는 고문의 이제 불처벌은 이제 피해자들이 역시 이제 14조에 따른 그 완전한 구제를 막는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고문행과는 덜하지만 이제 이런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한 이제 입장을 이제 고문방지위원회에서 밝힌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고문방지 협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요구해온 7가지 그런 이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그 요구 사항들과의 내용들을 사실상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페이지에 이제 4번을 보시면은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그 일본이 이제 피해자분들이 요구해온 그 7가지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또한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그 위안부 관련된 역사 왜곡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이제 유엔 고문방지 협약에 뭐 2조, 4조, 12조, 13조, 14조, 16조에 위반에 해당된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가 위안부 문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문제 되기 시작한 건 1990년대부터입니다. 1992년에 이제 그 당시 요시미야키 교수가 일본 정부의 위안부 제도 관여를 인정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서를 발견하면서 이제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사죄를 하게 됐고 그거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위안부 피해자분들과 그리고 정대협에서 일본의 도쿄 지검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형사 처벌을 수사를 해달라. 라는 이제 그런 그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본 검찰에서는 이런 이제 일본 형법에는 전쟁 범죄라던가 반의도 범죄를 처벌할 규정이 없고 또 이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거에 대한 이제 접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이제 일본의 행위는 이제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협약에 나와 있는 뭐 2조, 4조 등의 그런 의무를 위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정부는 1993년에 이제 보노다마에서 약속한 대로 원래는 이제 보노다마에서 그런 이제 위안부 관련된 역사에 반성을 하면서 이걸 역사 교육의 역법 교과서에 반영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근에 그런 이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행태는 이제 위안부 제도가 이런 이제 성노예에 해당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역사 왜곡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고문방지 협약 14조 그리고 16조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건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서도 2013년에 이제 일본의 그런 정기이행 보고서를 그에 대한 코멘트를 하면서 이제 다음 상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하단인데요. 뭐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구제와 재활을 제공하지 않은 것, 그리고 가해자 기소와 재판 회부를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사실관계와 자료의 은폐 또는 미공개, 그리고 고위 관리들과 정치인들의 계속되는 사실 부정과 피해자 외상 재발, 역사 교과서 기술 감소에서 보여지는 교육 조치의 불이행, 기존 유엔 권고의 거부, 이런 걸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했었고, 이에 대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가 이제 성노예제 범죄, Crimes of Sexual Slavery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가해자를 적절한 형벌로 기소, 처벌할 것, 정부 관리와 공인의 반복된 사실 부정과 피해자 외상 재발 시도를 반박할 것, 관련 자료 공개와 사실관계의 철저한 조사,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금전 배상을 포함한 배상 만족,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 수단의 제공, 그리고 일본의 고문방지 협약에 따른 의무 추가 위반 방지를 위한 일반 대중 교육과 모든 교과서의 반영을 이제 권고 사항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8년 전에 이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이미 했던 그런 권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일본이 고문방지 협약을 위반했다 했을 때 어떠한 구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먼저 이제 6페이지 중간 5번을 보시게 되면은 아쉽게도 이제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직접 이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제 고문방지위원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고문방지위원회 권한을 인정을 하는 선언을 했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그런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라던가 다른 피해자분들이 고문방지위원회에 직접 일본을 상대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6번을 보시게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런 이제 국가 간의 진정 통보 절차에 대해서는 고문위원회 방지위원회 권한을 이제 수락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 협약 2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2007년 그리고 일본은 1999년에 이런 이제 그 고문방지 협약 위반에 대해서 그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그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고문방지 협약의 근거로 이제 통보를 하면서 이렇게 고문방지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권한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6번 그런 그 협약 21조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그런 고문방지 협약 위반에 대해서 이제 그 국가 간 통보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공무방지 협약에서 그런 이제 국가 간 통보 제도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ICJ와 같은 이제 국제 재판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절차는 이제 공무방지위원회라는 이제 법원이 아니라 위원회, 이 공무방지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그 조정이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측의 얘기를 듣고서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공무방지 협약의 규정에 맞는 합의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이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그 심의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요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런 이제 국가 간 통보 제도를 활용할 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소위 국내 구제 순환 완료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 말해서 일본을 상대로 문제 제기하려면은 일본 내에서의 이런 이제 그 사법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이제 마쳐야 되는 이제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위안부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에 이런 이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그런 이제 요청을 했다가 이제 일본 검찰에서 이제 거절을 당했었고, 또한 이제 민사 배상을 민사 책임 묻기 위해서 일본 법원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이 또한 이제 총 10건의 이제 위안부 피해자분들,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대만, 필리핀, 이제 네덜란드 이런 국적의 피해자분들까지 총 10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를 상대한 모든 소송이 이제 각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국내 구제 소송이 완료됐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제 그 공무방지 협약의 21조에 따른 이제 국가 통보를 하는 데는 절차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제 이런 이제 공무방지 협약상의 국가 간 통보 절차는 아직까지는 활용된 전례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 인종차별에 관한 이제 유엔 인권 협약이 있는데요. 인종차별 철폐 협약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최근에 이제 카타르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상대로 이제 국가 간 통보 제도를 요청한 적이 있었고, 좀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또 팔레스타인이 이제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런 국가 간 통보 절차를 이제 이건 이제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다가 제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공무방지위원회에 대해서도 이런 국가 간 통보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8페이지 하단에 7번을 보시게 되면요. 또 이제 그 공무방지 협약에서 규정한 또 하나의 이런 구제 절차는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ICJ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올 2월에 이용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합의를 해서 이제 ICJ에 가자는 얘기였었는데,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이제 그 공무방지 협약에 가입을 하면서 이 ICJ 회부 조항에 대해서 위법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뭐 이제 한국 정부에서 일본 정부를 이런 이제 공무방지 협약 위반을 근거로 이게 ICJ 회부하고 싶다. 그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일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본이 이 조약을 가입하면서 그러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이제 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제 30조 1항에 그런 ICJ 회부 조항이 나와 있고요. ICJ 공무방지 협약을 근거로 해서는 이제 과거에 벨기에가 이제 아프리카의 세네갈을 상대로 공무방지 협약 위반을 근거로 ICJ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제 9페이지 중간에 8번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것이, 유엔 공무방지 협약이라는 건 1984년에 이제 유엔에서 처음 채택이 되었고, 뭐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발효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이죠. 거의 이제 40년 이전에 발생했던 이제 그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도 이제 공무방지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국제법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런 조약이 이런 소급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하지만 좀 여러분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고문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국제법에서도 강행규범에 위반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사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흥미로운 것이 공무방지위원회 사례를 보게 되면은 1989년 과거에는 이제 이런 공무방지 협약의 발효 이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방지위원회가 다룰 권한이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는 공무방지위원회에서 공무방지 협약의 발효 이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피해자 배상이라던가 가해자 처벌 의무를 확인하는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 하단과 이제 그 다음 10페이지 위에 이쪽에 그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2019년에 공무방지위원회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니아 여성의 그런 이제 보스니아 내전 중에 있었던 그런 이제 강간 피해에 대한 이제 결정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이제 그 좀 유익 있게 볼 만한 것은 이 피해는 당연히 이제 1990년대에 발생했던 것이고 사실은 이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그 이후에 이런 이제 개인 진정 절차를 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 보스니아의 이런 그 공무방지협약 위반을 확인했던 근거는 그 이제 공무방지협약위원회 그런 권한을 수락한 이후에 보스니아 법원에서 국내 법원에서 2015년에 이제 그 보스니아 강간 피해자 강간 사건에 대해서 일단 먼저 형사 조사가 순서가 이루어져서 그 강간을 이제 저질렀던 그 세르비아 민병대원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원에서 그 이제 강간범이죠. 그 전범한 그 세르비아 민병대원한테 피해자한테 배상을 하라는 이제 결정을 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실제로는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공무방지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배상 판결이 이루어졌음에도 그것이 이제 실제 피해자한테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이제 협약 제14조 위반이다. 라는 근거로 이제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협약 제14조를 위반했다. 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올해 초에 이제 우리 국내 법원에서 1월 8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 과거에 이제 나누의 집 할머니 분들이 제기했던 그 피해 소송에 대해서 이제 배상 판결을 내렸고 이제 그게 이제 일본 정부가 항소를 안 하면서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이런 판결의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스니아 사건의 논리를 이제 적용하게 되면은 역시 이거에 대해서도 그 일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2021 올해 초에 그 판결에 대해서 관해서는 이제 그 협약 14조에 나와 있는 피해자 구제와 배상 권리를 의무를 이제 위반하고 있다. 그런 논리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역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10페이지 하단에 이제 ICJ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요. ICJ는 이제 뭐 또 재판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제법에 이런 적용에 대해서 훨씬 더 좀 뭐랄까 엄격한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벨기에와 이제 벨기에와 세네갈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소송이 있었을 때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였던 건 사실은 그 차드의 독재자가 있는데 그 독재자가 80년대 이제 이런 그 고문을 저지른 다음에 뭐 거의 5만 명인가를 이제 고문으로 죽이고서 나중에 세네갈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벨기에 쪽에 이제 망명했던 피해자들이 이제 그 벨기에 정부를 설득을 해서 세네갈 정부를 상대로 세네갈 정부가 미센 아브레라는 그 차대 독재자를 처벌해야 된다. 그건 공무방지 협약상의 의무다라는 이제 그 주장을 하면서 이제 ICJ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해서 벨기에가 승소를 했지만 ICJ는 또 굳이 이제 그 세네갈이 공무방지 협약을 가입한 이제 연도 이후의 사건 80년대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만 이제 처벌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제 그 공무방지 협약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그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네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벨기에도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또 굳이 이런 판결을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 재판관 중에 한 명이었던 칸사로 트린다지라는 이제 브라질 출신의 재판관이 이러한 이제 그 ICJ 판결은 이제 특히 이제 그 부분에 그런 이제 적용 시기를 이제 발효 이후로 조약 이후로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이제 반대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흥미로운 것이 이제 11페이지 그 옆에 10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유엔 공무방지위원회에서는 과거에 이제 캐나다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이행 보고서를 심사를 하면서 이제 캐나다 이제 사람인데 그 이제 이란계 뭐 캐나다이기 때문에 이란에 갔다가 이란에서 이란 당국에 의해서 뭐 성적 이런 폭력을 비롯한 고문을 받아 이제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피해자 가족들이 이제 캐나다 법원에서 이제 이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국가 면제론에 의해서 이 소송이 각하가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유엔 공무방지위원회에서는 이제 그런 주권 면제를 인정해서
이렇게 소송을 각하시킨 것은 역시 이제 공방지협약 제14조에 위반된다. 이제 그런 취지의 그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 그 현재 우리네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인 그런 이제 국내 법원의 이런 이제 위안부 사건과 연계지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이제 절차가 있다는 것이죠. 크게 보면은 이제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한 이제 국가 간 통보, 이제 조정 절차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ICJ 이건 이제 좀 더 이제 그런 소송에 가깝죠. 이제 그런 두 가지 절차를 이제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굳이 이 두 개를 사실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좀 이제 추가로 해주셨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 정부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제 먼저 이제 고문방지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해서 이제 그 조정을 해서 그게 끝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또 ICJ로 이제 제소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2월에 처음에 이제 그 ICJ 한일 양국 정부가 그 ICJ의 위안 문제를 회부할 것을 이제 인용삼가에서 건의를 했을 때 이제 우리 정부 쪽에서 이제 들었던 이런 그 난색을 표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이 이제 그런 이제 ICJ 회부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이유를 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고민의 시작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문방지 협약의 이런 절차들은 일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 절차들은 우리 정부가 정말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은 이제 피해자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이제 그 노력을 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또 이제 우리 정부가 다시 고민을 하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내용, 테크니컬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상 이제 제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 자료 안에 지금 이제 이용수 할머니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할머니의 활동을 지원하고 열심히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서혁수 대표님의 연락처가 들어있고요. 또 보도 자료 안에 신희석 박사님의 연락처가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또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셔도 되겠습니다. 참 이 문제를 숙히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ICJ는 꼭 갑니다. 먼저 간다 해놨으니 가고 하는데 옆길로 질러서 가는 격인데 이 질러서 가는 걸 좀 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이 점은 거듭 말씀드리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 합의가 옳은 합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책임이 우리 대통령님께 있습니다. 이 책임만 쓰다 하실 겸 이거를 고문방지위원회로 꼭 가시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우리뿐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여러 사람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는 이 용수가 있습니다만은 간접적인 피해자는 우리 대한민국도 피해자 나라입니다. 이러니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 문제는 해결하실 권리가 있고 하시기 때문에 고문방지위원회로 꼭 가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마지막 소원으로 꼭 이 점만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 피해자 용수 손잡고 가도록 꼭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꼭 지켜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결국 한국 정부의 의지라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전 세계를 특히 유럽과 미주 지역
해서 이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역사 전쟁을 펼치고 있고 하버드 램지어 교수 사태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듯이 그리고 글렌데일 등 소녀상 철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본 정부가 로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때문에 이런 그 고문방지위원회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이런 권위 있는 국제기구에서 우리가 기구의 그 의견을 컨펌을 받고 싶다. 그래야지 일본이 더 이상 해외로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위안부 역사를 왜곡하고 할머니들께 다시 한번 명예 훼손을 하는 그런 악행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할머니께서 그 점을 가장 절절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지금 와서 촬영을 하고 계시는 채널4 기자님들께도 또 한마디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국 기자님들 들어보세요. 먼 영국에서도 저 기자님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하시려고 오셨는 저분들 위해서 큰 아주 고마움을 느끼시고 또 저분들이 어떻게 한국까지 이렇게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는 저분들입니다. 저분들한테 고마움을 또다시 우리가 또 인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요청이 있으신 분들은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